저는 예전 어느 날 제 어머니가 병원비 고지서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 돈이면 가족 여행을 몇 번이나 갈 수 있었는데 그 순간의 절절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건강으로 돈을 버는 법,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건강을 지켜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는 법을 공부하겠다고 말이죠. 놀랍게도 그 답은 여러분의 식탁 위에 이미 있었습니다. 바로 김입니다. 김이요? 그냥 밥 먹을 때 싸먹는 그 김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김을 절대 예전처럼 가볍게 보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평생 김을 그냥 반찬으로만 여겨왔습니다. 밥상 위의 조연, 주연급 반찬을 먹기 위한 들러리 정도로 생각해왔죠. 제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김을 늘 밥상에 올리셨지만 그저 입맛 없을 때 먹는 반찬 정도로만 생각하셨죠. 하지만 최근 발표된 과학 연구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복부비만,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병까지 막을 수 있는 저가형 기적식품입니다. 믿기 어렵다고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중년 및 노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수천 명을 몇 년간 추적 관찰한 신뢰도 높은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김 섭취량이 가장 높은 여성 그룹은 대사증후군 발병 가능성이 무려 30% 이상 낮았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말하면 AOR, 즉 조정 승산비가 0.70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간단히 말해서 김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70%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대사증후군이 뭔지 아시나요? 이건 단순히 하나의 질병이 아닙니다. 고혈압, 고혈당, 복부비만, 이상지질혈증 등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사증후군에 걸리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2배 증가하고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5배나 높아집니다. 그런데 김 한 장으로 이 위험을 30%나 줄일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더 놀라운 건 남녀 모두에서 복부비만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복부비만이 왜 중요하냐고요? 복부비만은 단순히 배가 나온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내장 지방이 쌓이면서 각종 만성 질환의 방아쇠가 되기 때문이죠. 내장 지방은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호르몬을 분비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활성 조직입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심지어 암까지 복부비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김을 꾸준히 먹은 그룹은 복부둘레가 평균적으로 더 작았고 내장지방 축적도 적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중 감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들로부터 몸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김이 이런 놀라운 효과를 내는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의 시너지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에는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풍부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서 젤 형태를 만듭니다. 이것이 소화관을 천천히 이동하면서 포만감을 주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김 한 장에는 약 1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하루 3장만 먹어도 3g입니다. 이것은 성인 하루 권장 섭취량의 10%가 넘는 양입니다.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놀랍게도 김은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건조 중량 기준으로 보면 약 40%가 단백질입니다. 이것은 소고기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김을 한 번에 100g씩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김이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폴리페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폴리페놀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이며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김에 들어있는 카테킨과 플로로타닌 같은 폴리페놀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냅니다. 미네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오드, 칼슘, 철분,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등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필수 미네랄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에너지 생산을 담당합니다. 철분은 혈액의 산소 운반에 필수적이고 칼슘은 뼈 건강에 중요하며 마그네슘은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합니다. 이런 성분들이 단독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시너지를 내면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겁니다. 김에 포함된 특정 성분들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김에 들어있는 펩타이드 성분은 ACE 억제제와 유사한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ACE 억제제가 뭐냐고요? 이것은 고혈압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김의 펩타이드가 이와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혈압을 낮춘다는 것은 놀라운 발견입니다. 물론 약물만큼 강력한 효과는 아니지만 예방 차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효과입니다. 또한 김의 식이섬유는 식후 혈당 급상승을 억제합니다. 식이섬유가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천천히 만들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김을 밥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이것은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과학적 근거 5장 건강과 면역력. 최근 연구들은 장 건강이 전신 건강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이 면역력, 정신 건강, 비만, 당뇨, 심지어 암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의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것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부릅니다.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먹고 단쇄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단쇄지방산은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고 면역 반응을 조절합니다. 결국 김을 먹는 것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그것이 전신 건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야 할 상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하지만 실제로는 틀린 상식들 말입니다. 거짓 상식 1. 김은 그냥 가벼운 반찬이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김은 의학적으로 입증된 기능성 식품입니다. 우리는 김을 너무 가볍게 봤습니다. 그냥 밥에 싸먹거나 국에 넣거나 아이들 도시락에 넣어주는 평범한 반찬 정도로만 여겼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김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김을 많이 먹는 그룹이 복부둘레, 혈압, 혈당 수치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김이 가진 고유한 영양학적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말이죠. 조선시대 문헌을 보면 김을 귀한 음식으로 여겼고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도 최근에야 김의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김 스낵이 건강 간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거짓 상식 2. 건강하려면 비싼 슈퍼푸드를 사야 한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값싸고 일상적인 식품으로도 건강 혁신이 가능합니다. 마트에 가면 수입산 슈퍼푸드들이 즐비합니다. 아사이베리, 치아씨드, 퀴노아, 케일, 아보카도, 블루베리. 하나같이 가격이 만만치 않죠? 건강 관련 인플루언서들은 이런 식품들을 열심히 홍보합니다. 이걸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라고 말이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싼 만큼 효과도 좋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식품들이 오히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아사이베리나 치아씨드 없이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오히려 현대인들보다 만성질환이 훨씬 적었죠? 왜일까요? 그들은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일상적으로 먹었기 때문입니다. 김 한 봉지 가격이 얼마죠? 1,000원에서 3,000원 사이입니다. 아사이베리 한 병은 2만원에서 5만원입니다. 김은 아사이베리보다 10분의 1 아니 20분의 1 가격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연구로 입증된 바로는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인의 체질에는 수천 년간 먹어온 김이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거짓 상식 3. 해조류는 그냥 미네랄만 많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김에는 식이섬유,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조류 하면 요오드 많은 거 아니야? 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요오드도 중요합니다. 갑상선 건강에 필수적이니까요. 하지만 김의 진짜 가치는 그 복합적인 영양 구성에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폴리페놀은 항산화 효과를, 단백질은 근육 유지를, 미네랄은 신진대사를 돕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하나의 식품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게 김의 진짜 가치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말이죠. 각각의 악기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는 것처럼요. 이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식만 아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하루 일장 실천법. 아침입니다. 밥 한 공기를 준비하세요. 여기에 김 1장을 추가합니다. 단백질 반찬과 함께 드세요. 두부, 계란, 생선 등이 좋습니다. 김으로 밥을 싸먹거나 김을 작게 찢어서 밥에 비벼 먹어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에 참기름을 살짝 발라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점심시간입니다. 도시락을 싸가신다면 김을 꼭 넣으세요. 식당에서 식사하신다면 김이 제공되면 반드시 드세요. 한식당에서는 보통 김이 기본 반찬으로 나옵니다. 절대 남기지 마세요. 김밥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김밥을 고를 때는 야채가 많이 들어간 것을 선택하세요. 저녁 시간입니다. 밥상에 김을 기본 반찬으로 올리세요. 김국이나 김무침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저는 저녁마다 김국을 끓여 먹습니다. 된장에 김을 넣고 끓이면 깊은 맛이 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간식 시간입니다. 배가 고프실 때 과자 대신 김 스낵을 드세요. 단, 조미김은 염분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가능하면 무염 구운 김이나 저염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김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나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부와 콩류입니다. 김의 식이섬유와 콩류의 식물성 단백질이 만나면 완전한 영양 균형을 이룹니다. 아침에 두부찌개에 김을 넣어 먹거나 두부 샐러드에 김을 부숴서 토핑으로 올리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김과 두부의 조합은 다이어트에도 최적입니다. 두 번째, 생채소입니다. 오이, 당근, 양상추 등이 좋습니다. 김의 미네랄과 채소의 수분, 섬유질이 만나면 소화와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특히 오이는 수분 함량이 95% 이상이라서 김의 염분을 적절히 중화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샐러드를 만들 때 김을 작게 부숴서 넣으면 독특한 풍미와 함께 영양가가 배가 됩니다. 저는 아침마다 샐러드에 김을 넣어 먹는데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김이 없으면 밍밍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세 번째, 현미밥과 잡곡밥입니다.
정제된 흰쌀밥보다 현미나 잡곡밥이 혈당 상승을 더 완만하게 만듭니다. 현미에는 식이섬유, 비타민 B군,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김을 더하면 식이섬유가 더욱 풍부해져서 혈당 조절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당뇨 예방이나 체중 관리를 원하신다면 이 조합이 최고입니다. 네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과 김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이고 뇌 건강을 돕습니다. 김의 폴리페놀은 오메가3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특히 중년 이후 혈관 관리가 중요한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이 대표적이죠. 김의 식이섬유가 발효식품의 유익균에게 먹이가 되어줍니다. 장 건강은 모든 건강의 기초입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아지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심지어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한국인의 전통 식단인 김, 김치, 된장찌개의 조합은 과학적으로도 완벽한 조합입니다. 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첫 번째, 지나치게 짠 반찬입니다. 김 자체에도 염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미김은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젓갈, 장아찌, 염장식품 같은 짠 반찬을 더하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집니다. 나트륨 과다는 고혈압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김의 혈압 강화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김을 먹을 때는 다른 반찬의 염분을 줄이세요. 가능하면 무제시도 나개속 염김이나 저염김을 선택하세요. 저는 집에서 김을 구울 때 소금을 전혀 치지 않습니다. 김 자체의 바다 향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두 번째, 튀긴 음식과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치킨, 감자튀김, 컵라면 같은 고칼로리 저영양 식품과 김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김의 건강 효과가 거의 무력화됩니다. 고열량 식품의 부정적 영향이 김의 긍정적 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손으로 물을 퍼 담으면서 다른 손으로 구멍을 뚫는 것과 같습니다.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김을 먹을 때는 가능한 한 건강한 식단과 함께 구성하세요. 꼭 치킨을 먹어야 한다면 적어도 그날은 김을 기대하지 마세요.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세 번째, 과도한 탄수화물입니다. 밥 2공기에 라면까지 먹으면서 김 한 장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혈당 급상승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적정량의 탄수화물과 김을 함께 섭취하세요. 밥의 양을 줄이고 김과 채소, 단백질 반찬을 늘리세요. 저는 밥을 예전에 70% 정도만 먹고 대신 김과 채소를 많이 먹습니다. 포만감은 오히려 더 오래 갑니다. 네 번째, 출처가 불분명한 저품질 김입니다. 이건 음식 조합의 문제가 아니라 김 자체의 품질 문제입니다. 김은 바닷물에서 자랍니다. 바닷물이 오염되어 있다면 김도 오염될 수 있습니다. 중금속, 특히 수은, 카드뮴, 납 같은 중금속이나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부 해조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의 김을 구매하세요. 대형 제조사는 자체 품질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한국산 김은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칩니다. 가능하면 유기농 인증 제품을 선택하세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안전성은 훨씬 높습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피하세요. 너무 싸면 품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행동입니다.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영상을 보는 이 순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저장하거나 공유하세요. 나중에 다시 보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세요. 댓글창을 열어주세요. 오늘부터 김으로 시작합니다라고 선언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실천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안에 해야 할 일입니다. 마트나 슈퍼마켓에 가세요. 김 코너로 가세요. 최소 3봉지에서 4봉지는 사두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종류를 시도해 보세요. 조미김, 구운김, 돌김, 파래김 등을 맛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으세요. 가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병원비에 비하면 3발의 피입니다. 품질을 확인하세요. 원산지가 한국인지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지 포장 상태는 양호한지 체크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해야 할 일입니다. 아침 식사에 김 1장을 추가하세요. 밥과 함께 드시거나 국에 넣거나 반찬으로 드세요. 21일 챌린지를 시작하세요. 캘린더나 스마트폰 앱의 기록을 시작하세요. 매일 체크 표시를 하세요. 김을 먹은 날은 동그라미, 못 먹은 날은 X 표시를 하세요. 몸의 변화를 체크하세요. 소화가 좋아졌나요? 변비가 개선되었나요? 에너지 레벨은 어떤가요? 작은 변화도 기록하세요. 노트에 적거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기록하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하세요. 김을 먹으니까 소화가 잘 되더라. 배변 활동이 규칙적이 되었어. 같은 변화를 공유하세요. 질문 1. 하루에 몇 장을 먹어야 하나요? 최소 1장, 권장 2장에서 3장입니다. 더 먹어도 괜찮지만 염분 섭취를 고려해서 무염김이나 저염김을 선택하세요. 질문 2. 어떤 종류의 김이 가장 좋나요? 조미김보다는 구운 김이나 돌김이 염분이 적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먹는 것이므로 본인이 좋아하는 종류를 선택하세요. 질문 3. 김을 먹으면 정말 살이 빠지나요? 김만으로 극적인 체중 감량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부비만 감소와 대사 개선 효과는 연구로 입증되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병행하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질문 4. 갑상선 질환이 있어도 김을 먹어도 되나요?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김에는 요오드가 많아서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면 적당량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 5. 아이들도 먹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은 영양 공급원입니다. 단, 염분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고 적당량을 먹이세요. 질문 6. 임산부도 먹어도 되나요? 네, 김은 임산부에게도 좋습니다. 엽산, 철분, 칼슘 등이 풍부하여 태아 발육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과다 섭취는 피하고 적정량을 유지하세요. 질문 7. 언제 먹는 게 가장 좋나요? 언제 먹어도 좋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 편한 시간에 드세요. 개인적으로는 아침에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좋은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8. 김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먹나요? 김을 직접 먹기 싫다면 다른 방식으로 섭취하세요. 김국, 김무침, 김샐러드, 김밥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김을 잘게 부숴서 밥에 비비거나 국에 넣으면 김맛이 덜 나면서도 영양은 섭취할 수 있습니다. 김을 더욱 맛있게 먹는 팁. 김밥말이를 만들어 보세요. 밥, 계란, 채소를 넣어 간단한 김밥을 만들면 아이들 간식이나 도시락으로 최고입니다. 김 샐러드를 만들어 보세요. 샐러드 위에 김을 부숴서 토핑으로 올리고 참기름 드레싱을 뿌리면 환상의 궁합입니다. 김 주먹밥을 만들어 보세요.
따뜻한 밥에 김을 잘게 찢어 섞고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단히 간을 하면 완성입니다. 김 스프를 만들어 보세요.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김을 추가하면 깊은 맛과 영양이 배가 됩니다. 김 파스타를 만들어 보세요. 오일 파스타에 김을 부숴 넣으면 독특한 풍미가 납니다. 마늘, 올리브 오일과 잘 어울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숨겨진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김은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김은 복부 비만을 막고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성 식품입니다. 김혁명의 3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매일 먹기. 하루 1장에서 3장의 김을 매일 먹으세요.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둘째, 품질 선택하기.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의 김을 선택하세요. 셋째, 함께 나누기. 이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건강혁명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